제목에서 느끼다시피 조건부 확률이란 말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률을 계산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P, 확률이죠. P, A, 바라고 그러고, A, 바, B. 이렇게 했습니다. 읽으면, 이 말 뜻을,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이렇게 공식하면 안 될 건데, 뭐냐라고 하면, P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간다면 설명해보자. 조건 확률, 요거는 그냥 리딩하면 이 말이야. 요 말 뜻은. A라는 사건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A가 일어났다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B가 일어날 확률. 그 놈을 우리는 A, B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고, 말 좀 어려운데, 말 고르셨다. B가 일어났다. 골랐어.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이 P, A, B입니다. 자, 요 말을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전체 사건, 우리가 배운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 사실은 전체 사건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사건, 전체 집합이 축소돼요. 뭐로 축소되냐면 조직에서는 B로 축소돼요. B로 축소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읽고자. 이런 거지. 자, 집합처럼 표시해보면 A라는 집합이 되어 있는데, 자, A가 일어난 사건이지. A. 그 다음에 B. 일반적으로 사건을 집합처럼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보통 전체 집합을 가볼 거야. 전체 집합. 지금 요놈을 확률로 계산할 건데, 전체 집합에서 요 놈들은 비율이야. 요 놈들을, 요게 지금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자.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요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면, 전체 집합은 얼마야? 전체 일어날 확률이니까 1이지. 확률에 항상 일어날 확률이 1이잖아. 맞지? 저기 지금 1인가요? 요래 되어 있어. 잘 봐봐. 그럼 잘 봐봐. 제가 말하는 이거를. 전체가 지금 1인데, 전체가, 지금 적어놓은 게 확률이야. 확률을 보자. 그럼 요게 지금 뭐야? 전체 1 중에 요만큼 찾아오는 요게 A가 일어날 확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요 가운데 요놈이 뭐가 되노 하면 A와 B,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 쉽게 말하면, 맞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PA랑 PA 교집합 B의 확률이 뭔데? 라고 하면 요 부분이, 맞지? 저 부분인데, 저 놈은 사실은 요 놈은 분모에 뭐가 생기는 건 사실 1이라는 게 생깁니다. 전체 사건분, 전체 일어날 확률분에 그놈이 일어날 확률인데, 전체 확률이 지금 얼마? 1이잖아. 그놈 중에 여기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뜻이지. 하면 조직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가 일어나는 게 B지. B가 일어나,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전체 사건이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전체 사건은 1이었잖아. 맞지? 근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전체 사건이고, 요놈들 중에 교집합, 요놈들 중에 A가 일어나는 확률이잖아요.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건데, B가 전체 사건은 축소돼야 됩니다. 원래 전체 사건은 이게 전체 사건이었는데, B로 전체 사건이 축소되면 B 중에 차지하고 있는 A는 요거지. 맞지? 그래서 그놈이 마치 PB, 확률로 계산하는 거지. 전체 사건이 지금 뭐야? 전체 사건이, 전체 집합이 뭐로? B로 축소되는 거지. 그 놈들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되는 거지. 확률은 비율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사건들 중에 B로 축소되는 놈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말은 요걸 말하고 있어. A 교집합. 제 말이 어떻게 이해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건 방법이 되는 공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좀 말이 어렵나? 확률은 조건 방법이 지금 뭐로 계산하고 확률로서 계산하고 있는. 맞지? 자,
제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볼까? 자, 잘 모를까봐 다시 한번. 쌤 그냥 바로 확률로서 계산해버렸는데, 여기, 자, 일단 PA라는 놈이 뭔데? PA라는 건 A가 일어난 확률이죠. 맞지? 그 놈을 집합으로 보면, NS는 뭔데? 표본 공간. 전체 경우 수분의 NA, 요게 지금 우리가 A가 일어난 확률로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 A 교집합 B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지 전체 요래 되잖아요. N, A 교집합 B 미안합니다. NS 전체 표본만 중에 교집합이 가지고 있는 그놈의 비율이지. 이게 지금 요게 되는 건 알겠습니까? 요가 됐지. 마찬가지로 P, B라는 건 뭐예요? B가 일어난 확률이란 말은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 NS 그 다음에 NP 요게 지금 요 놈이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래 있잖아. 전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B가 전체 사건을 축소돼야 됩니다. 맞지? 그럼 뭐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요거지. P A와 B란 말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난 확률인데 좀 전에 그림 그리는 것처럼 전체 사건이 뭐가 되는지 전체 사건 뭐로 축소했다? NB로 축소해보는 거죠. 이해됐나? 그 중에 A가 일어난 확률인데 A가 일어난 확률인데 자 그림 그려봤다시피 아까시피 집합으로 보면 요게 지금 A고 요게 B고 전체 사건은 요거로 좀 축소됐잖아. 요거 중에 A니까 요 놈이 일어난 거죠. 요 놈이 N A 교집합에 B 전체 요거랑 똑같아. 뭐가 이랬어?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제 말한 저 공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조건 확률을 확률로서 계산하겠다는 뜻인데 요놈 분모에다가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수를 나눠서 되겠네. 분모 문제에다 똑같은 수 뭐 나눠서 되겠네. NS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NPB가 있지. PB B가 일어날 확률이 될 것이고 요게 뭐가 돼요? 요게 일어날 확률이 돼가지고 요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조건 확률은 전체 사건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새로운 전체 집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조건 확률의 구조를 보면 이렇다. 이 구조가 좀 중요한데 모든 조건 확률 문제는 그것이야. 말듯이 구조가 이게 구조. 이 조건 확률 구조는 와봤더니만 동그라미 세모가 되거나 또는 X 세모가 되는 것 중에 그 중에 X 세모 이렇게 구조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뜻이다. 세모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맞지? 세모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X일 확률 이래 됩니다. 말듯이 말 잘 봐봐. 세모가 일어나는 경우는 동그라미 나오고 세모 나올 수도 있고 세모 X 나오고 세모도 나올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푼 데서 가지고 다시 세모가 일어났다는 주어진 문제가 뭐라고? 이 사건이 세모가 일어났을 때 됐습니까? 그때 하필이면 X가 일어나고 세모가 일어났을 확률 이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세모가 일어나는 경우를 더 봤더니만 동그라미하고 세모도 일어날 수 있고 X하고 세모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되는 게 뭔데? 전체 세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잖아. 그중 하필이면 X 일어나고 세모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 더 올라가는 거지. 요 구조가 항상 조건 확률의 구조가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문제 풀 때 저 뒤에 나오면 확률로서 계산할 때 요 구조를 문제 풀 때 설명하는 거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 공식이죠. 이게 뭔데? 조건 확률을 표현하는 공식이 되는지. 읽어보면 뭐라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다.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 다음에 전체 사건이 뭐로 축소됐단 말이야? B로 축소됐다는 뜻이야. 의미가 주어진 문제의 의미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하자. 1번에 보니까 다음 표는 어느 학급의 쌤이 표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30명에 대하여 안경을 쓴 학생의 수를 남녀별로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표 한번 적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사람 그 다음에 안경을 안 쓴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표를 보니까 6명 그 다음에 이렇게 5명 이게 10명이 그 다음에 이게 9명 이렇게 상태. 합격은 적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표가 줘져 있는 거지.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그러는 거 하면 내가 물어보자. 전체 몇 명 있어? 전체 30명. 30명이지. 맞지? 하면 만약에 안경을 썼는 남자의 확률을 물어보면 뭐가 되는 거야? 30분의 6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안경을 썼는 여자의 확률은 30분의 5가 될 것이. 맞지? 안경을 안 쓴 남자의 확률은 30분의 10이 될 것이.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보자.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안 쓴 학생이었을 때 슬래시 또가 그까지가 전체 사건이 되는 거지. 맞지? 조건 방역 문제인데, 자, 말로 써보면 있잖아요. 확률을 내가 확률을 보고 싶고, 확률을 구하는데, 안경을 안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 됐어.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구할 것은 여학생이 되는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될 확률을, 여자의 확률을 구할 건데, 전체 사건이 뭐로 추출되는 거야? 안경을 안 쓴 학생이었을 때, 그까지가 전체 사건이 되잖아. 항상. 뭐뭐 할 때까지가 전체 사건이야.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쓴 학생이지. 안경을 안 쓴 학생으로 전체 사건이 축소되는 거지. 맞나? 하면 답이 뭐가 되는 거지?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어딨나? 이거잖아. 맞지? 그렇지. 몇 명이야? 남자 10명. 그 다음에 여자 몇 명이고? 9명. 이것이. 구조가 이런 거야. 맞지? 그 중에 항상, 그 중에 뭐야? 여자라고. 이것이. 전체 사건이 30이 된 게 아니고, 안경 안 쓴 사람이 전체 사건으로 축소되는 거지. 여러분. 맞잖아. 그 중에 여자야. 이게 답이지. 그래서 19분의 10, 19분의 9, 그게 답이 될 것이. 구조는 무슨 구조인지 알겠습니까? 전체 사건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는 거야. 자, 2번 문제도 보면 이게 1번 문제였고, 2번 문제는 주머니에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는데 1, 2, 3, 점점점점에서 99까지 자연수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공에 적혀 있는 수가 2의 배수였을 때까지 설스톱을 그까지 전체 사건이죠. 맞지? 그때 그 수가 3의 배수일 확률이잖아. 말로 그러잖아. P 확률을 구하는데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일 확률을 내가 구한다고. 그런데 전체 사건이 이게 전체 사건이 아니고 축소돼 버렸잖아. 2의 배수였을 때라고 했잖아요. 2의 배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사건으로 축소돼 버린 것이죠. 맞지? 따라서 확률로 계산해야 되고 바로 그냥 그렇게 써야 되겠네. 1에서 99까지 2의 배수 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 있어? 49개겠죠. 49개.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99분의 49개. 이게 바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확률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됐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그냥 뭐 99분의 33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그게 안 된다? 위에 분자 들어가기만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뭔데? P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입니다. 위에는 3의 배수랑 2의 배수가 동시에 나올 확률이지 사실. 그게 뭔데? 6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니까 99분의 6의 배수는 몇 개지? 16개. 이게 계산하면 결국은 요놈이 약분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지? 49분의 16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자. 자, 봐봐. 다음 이겁니다. 맞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원하는 2의 배수가 전체 사건으로 축소되는 거야. 2의 배수가 전체 몇 개 있다고? 49개 있잖아. 맞지? 2의 배수 49개가 뭐야? 2, 4, 6, 8. 이것들이 2의 배수라고 돼. 마지막에 뭐냐면 98. 이것들이 전체 사건으로 축소되버린 거야. 49개 중에. 이것들 중에 말이야. 이것들 중에 3의 배수 이 말이야. 이것들 중에 3의 배수는 이것들이 6, 12 이래 나오겠네. 그 말이겠지? 공식으로 말하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분에 이게 뭔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2와 3,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즉 6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고 그림을 보니까 이 식으로 보면 이 구조를 보니까 원래 전체 사건이 짝수로 축소되었고 전체 몇 개는 49개 중에 요거 중에 하필이면 3의 배수잖아. 6, 12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개가 있지? 1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걸 어떻게 푸는가? 제일 처음에 했던 조건 방향 공식으로 푸는 거고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전체가 49개로 축소되고 2의 배수 축소되고 그 중에 3의 배수는 6, 12 이런 거 알겠지? 그 개수가 16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쌤, 저 두 개의 3의 배수하고 2의 배수죠.
P 안에 있는 거 위치 바꾸면 안 돼서 답이 틀리지. 그렇게 하면 1, 2, 3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3의 배수. 이게 자리 바뀌면 3의 배수가 되는 게 분모로 가잖아. 그럼 40하고 가잖아. 3의 배수. 그렇게 된다면 1, 2, 3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뭐가? 뭐 1 이상 나오나? 1 이상 나올 수 없지. 절대 그럴 수 없지. 봐봐. 만약 자리를 바뀌었지.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게 몇 개있지? 33개. 그 놈들 중에 그럼 3의 배수가 뭐였냐? 3, 6, 9, 12 이런 것들 중에 2의 배수가 짝수니까 이것만 되겠지. 여기서는 6의 배수. 몇 개 나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자리 바뀌었을 때 답이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사건으로 축소된다는 거. 1이 아니고 그렇게. 그게 2번 문제였고 3번은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집합의 확률 P, A와 B 합집합의 확률. 그놈이 지금 5분의 4라고 죠. 그 다음에 PB, B가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놈이 5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P, A와 B라면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확률을 말하지. 그놈이 2분의 1이라고 죠. 내가 지금 알고 싶은 마지막에 있는 거는 P, B와 A 이렇게 나왔습니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공식으로 풀면 이게 뭐지? 내가 원하는 조금 많은 공식인 거야. PA 요게 지금 전체 사건으로 축소됐어요. 요 중에 P, A와 B의 교집합 합니다. 요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가 뭔지는 알면 되는데 조건 방정은 내한테 적는 게 뭐냐 하면 이 조건 방정이 내한테 주고 있는 정보는 사실인 거지. 교집합 확률을 얼마나 잘 주는 거지. 이거는 뭐냐 또 공식 만들어놓은 건 뭐지? 지금 PB 공식. P, A 교집합 B랑 같은 거. 그렇죠. 근데 PB가 얼마씩 썼어? 5분의 1. 이거 계산해 보면 5분의 2분의 5분의 2분의 P, A 교집합 B가 되거든요. 그 값이 지금 얼마나? 2분의 1로 되죠. 맞지? 이게 양변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뭐라는 거야?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얼마인지 알았습니다. 얼마죠? 5분의 1.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맞지?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뭐야? PA. P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얼마 전에 얼마라고? 5분의 1. PA가 뭐지? P는 또 수면? 우리가 배웠던 더센 정리의 수면. 맞지? P 합집합의 확률이지. P, A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 PA 플러스 PB. 맞지? 마이너스 뭐가 같은 거야? P, A 교집합 B 확률 같은 거야. 대입만 정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고, 이게 얼마라고? 5분의 4. 그러면 PA가 내가 지금 얼마지? 5자. PA. 더하기, 이게 5분의 1 하겠네. PB가 5분의 2고. 빼기 좀 전에 뭐 했네? 교집합 확률 5분의 1이지. 따라서, 여기는 얼마? PA는 5분의 3이면 분모에 들어갈게 얼마지? 5분의 3 되겠지. 너는 계산한 답이 뭐냐면 3분의 1 되겠지.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1으로 답을 구하면 되겠어. 이렇게 외워줬고, 맨날 왼자도 외워줬습니다. 이렇게 보자. 이게 A고 B라.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뭔지 모르거든.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뭔지 모르거든. 여기 항상 제일 중요해. X라고 써있잖아. 내가 지금 적는 것도 다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B가 5분의 2야. 5분의 2야. 너는 얼마? 5분의 2 빼기 얼마나? 5분의 2 빼기 X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지금 5분의 1. 됐습니까? 요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뭐라고? 합집합의 확률이 5분의 4야. 하면 요게 지금 얼마라고? 5분의 2니까. 이게 얼마죠? 5분의 2가 되겠네. 요 빨간색뿐만 말하는 거야, 빨간색. 5분의 1이라는 값이지. 그래야 전체 5분의 4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또 최근 정보 보니까 요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B 중에 A, 이 말이야, B. 전체 B가 얼마나 돼? X,
이게 지금 b잖아. x 플러스 5분의 2 마이너스 x. 그 중에 누구? x지. 됐나?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야? 5분의 1은 x. 그게 얼마나 많아 지금? 2분의 1로 되죠. 이렇게. 그래서 x를 구하셨잖아. 이건 사야 돼. 맞지? x가 얼마지? 5분의 1이잖아. x 5분의 1과 이걸 5분의 1 정도 되겠고 이제 끝났죠. 5분의 1 정도. 그럼 이건 얼마 되지? 5분의 1 정도. 다 나왔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이거. 이 말은 a 중에니까 이거 중에잖아. 구조 방사해야 되니까 a가 얼마인데? 5분의 2 더하기 얼마야? 5분의 1. 그 놈들 중에 또 누구겠지? b니까 이거지.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이 얼마 나오지? 3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네. 이렇게 어려워. 그림 드시면 그림도 힘들고. 쌤은 용제는 그림도 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더 쉽고, 항상 그림, 벤다 그림 그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교집합이야. 이걸 먼저 찾아야 되니까 모르면 X로 설정하고 문제 풀면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렸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곱셈, 확률 곱셈 정리인데, 제가 자,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조금 더 확률하고 동식하고 종속의 수학 정리인데, 자, 곱셈 정리 보자.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했죠. P, A, 교집합의 B. 이게 지금 확률의 곱셈 정리. 합집합 확률은 뭐겠지? 덧셈 정리라니까. 합집합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확률을 뺏는 거잖아. 맞지? 교집합 확률이 뭐하는 거야? 이건 읽으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인데, 사실은. 자,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이놈은 말로 해보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잇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 A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B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야. 여전히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해. 자, 이렇게 보자. PA 곱하기. 그리고 의무지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면서 말하면 곱한다 했잖아. 맞지? 선택, 합집합 확률은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되는 거니까 선택이죠.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니까 더하기. 의무는 무조건 곱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곱해야지 B가 일어나야 된다. 맞지? 근데 지금 뭐가 일어났니? A가 일어났잖아. A가 일어나면 안 나면 B가 일어났잖아. A가 일어났다는 전자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이 이랬나? 그럼 뭐라고 했나?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뭐가 일어났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 쓸게. 맞지? 근데 그걸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이거 배웠을 P, A와 B는 뭐가 되겠지? 공식으로 보면 사실은 곱셈 정리를 먼저 하고 안 나면 조금 하면 안 나면 똑같은데 이거는 뭐겠지? 공식이 P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했잖아. 맞지? 이 양변에다가 P, A 교집합 B 양변에다가 뭐 곱하는 거지? 양변에다가 뭐 곱했지? PB를 곱해보자. 그럼 뭐냐? PB 곱하기 P, A가 B 되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고 A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B가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A가 일어난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나는 거지. B가 일어났다는 전제에서 이해됐습니까? 그게 다 둘 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이게 곱셈 정리로 됐어. 그런데 요게 지금 조건 방률이잖아. 이게 맞지? 조건 방률 요게 주어진 A와 B가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따라서 계산하기 좀 달라질 건데,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곱셈 정리는 사실은 잇따라 일어난 거니까 이건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알겠죠?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됩니다. 쌤이 이 공식으로 안 풀고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합니다. 이유인 즉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곱셈 정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무지 잇따라 일어나는 거 맞다고 곱한다는 것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전다쌤이 독립종속할 때 이거 다시 한번 넣을 것 같으니까 잘 나와봐.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야. 4번째 풀어보니까 바로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데 홀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몇 번 던진다고? 동전을 3번 던진다. 3번. 동전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오면 조준계수니까 동전을 2번 던진다. 각각의 사건들을 다 나눈 다음에 이 공식도 있는데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각을 라고 할 때 슬래시 빼야지. 그러니까 다시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기로 할 때까지가 전체 사건입니다. 슬래시 끄고 하필이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동전에 엔티셈처럼 고민해야지 조건 과물이든 곱셈 정리 다 풀 수가 있습니다. 2가지 프로그램 풀어보자. 자, 먼저 순차적으로 보자. 이렇잖아. 전체 사건은 뭔데? 전체 사건이. 동전이 앞면이 몇 개? 2번 나오는 거지. 동전의 앞면이 뭐라고 했노? 2번 나오는 확률. 맞나? 동전이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이야. 생각해보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것은 요 경우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지만 요수 2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수 나올 수도 있고 요수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제 말들아 다시. 동전이 2번 나온 것은 여기서 동전이 2번 나올 수도 있든 또는 여기서 동전이 2번 나올 수도 있겠지. 내 지금 말하는 거야. 또는 동전이 2번 나왔을 경우는 여기서 2번 나오고 동시에 여기서 2번 나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여기서 2번 나오든지 또는 여기서 2번 나오든지. 그러니까 결국 2개 많은 거야. 더하겠지. 맞지? 근데 그 가정 안에 보니까 여기서 2번 나온다 치자. 그러면 일단 홀수가 나오면 동전 3번 던져. 그럼 홀수가 나와야 되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맞지? 잘 들어. 이게 뭐지? 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곱하기지. 왜 곱하지? 연달아서 의무적으로 동전을 3번 던지자.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찾겠지. 동전 3번 던졌을 때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야? 8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가.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뭔데? 앞, 뒤. 또 뭐니? 앞, 뒤, 앞. 또는 뒤, 앞 3가지 경우가 있어. 따라하면? 뭐지? 이게 지금 뭐지? 이게. 홀수 나왔을 때 동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 됐지? 그래야 되거나 또는이지 또는. 그랬더니 더하기. 짝수 나왔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게 얼마지? 여전히 2분의 1. 맞나? 그러면 이제 동전을 2번 던지네. 그럼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4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동전이 앞면이 2개 나와야 된다. 뭐이노? 나올 수 있을까? 앞, 뒤, 뒤, 앞, 뒤. 4개 중에 1개밖에 없잖아. 앞. 요거 이해할 수 있어? 잠시만. 끝났네. 요거 답이지. 그럼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2가 되나? 16분의 5가 되나? 그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조지 문제의 답이 되겠죠. 답 5번입니다. 지금 이 공식 써진 안 거 썼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거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공식이 얽매이는 순간부터 너무 복잡해. 이거 찾고 힘들다. 말로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문제 풀어나는 게 뭐가 섞여있노? 덧셈 정리랑 맞지? 또 뭐가 있지? 곱셈 정리가 한꺼번에 섞이고 곱셈 한꺼번에 섞여있어. 이거를 공식하지 말고 쌤처럼 큰 케이스 분류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래 되거나 또는 저래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럼 그 전체 경우 두 개 많은가? 더하겠지. 그 전체 각각의 케이스를 계산할 때 홀수가 나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동전을 3번 던진다. 두 개가 나오는 확률을 곱해야 된다. 제 말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또 한번 볼게. 15. 지금 쌤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사고가 필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5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놈은 A가 그랬어. A는 흰 구슬이 지금 몇 개인가 하면 흰 구슬이 3개가 있고 파란 구슬이 2개가 있습니다. B는 흰 구슬이 2개가 있고 흰 구슬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은 3개가 있고 요런 문제를 이렇게 왔더니만 A가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B에게 주었다. A가 임의의 구슬을 한 개를 B한테 줬다는 뜻이야. 맞지? 줬더니만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잘 봐. 생각해. 계수를 해야 돼. A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가 흰 구슬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뭐였나?
파란 구슬을 줄 수 있는 거지. A가 흰 구슬을 줄 수도 있고 또는 A가 파란 구슬을 줄 수도 있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뭐야? 케이스를 했으니까 두 개 더 해야 될 거야. 흰 구슬을 줬을 때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 파란 구슬을 줬을 때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 달라지죠. 제 말이 되겠죠? 가까워 돼야지. A가 흰 구슬을 줬을 때 B가 파란 구슬을 꺼낼 확률,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 뭐지? 일단 해봐. A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A가 흰 구슬을 뽑을 확률이 얼마지? 5분의 3이지. 그리고 한 다음에 곱하기서 따라서. 맞지? 그럼 흰 구슬 몇 개 됐었냐? 3개 되네. 그럼 6분의 3이 될 것이고 얼마야? 이게 네.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죠. 이렇게 이래 되거나 또는 A가 파란 구슬을 먼저 뽑아줄 수 있잖아. 파란 구슬 뽑을 확률이 얼마지? 5분의 2가 돼. 그러면 요 놈은 파란 구슬 한 개 더 포함됐으니까 전체 6개 중에 흰 구슬 몇 개? 2개밖에 없네.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된다는 걸 이게 지금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죠. 이랬나? 그래서 요 두 개 더 하면 되지. 더 해야지. 이래 되거나 또는 이래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계산하면 30분의 13에서 2번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건 확률로 만들면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나랑 잘 들어봐봐. 맞지? 이렇게 조건 확률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 바꿔보면. 말 잘 들어봐. A가 구슬을 한 개를 B에 줬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A가 B에게 구슬을 한 개 줘서 B가 흰 구슬을 꺼냈을 때 됐습니까? 하필이면 A가 흰 구슬을 줬을 확률 이런 부분입니다. 제 말들 잘 봐봐. 이렇게 보자. 좋아. 파란 구슬 다시 말로 보자. A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지금. 새로운 문제입니다. A가 한 개의 구슬을 한 개를 B에게 줍니다. B에게 줬다. 줬다. 그렇지? 그래서 B가 흰 구슬을 꺼냈을 때, 흰 구슬을 꺼냈을 때, 그렇지? 하필이면 A가 파란 구슬을 줬을 확률, 파란 구슬을 B에게 줬을 확률이지. 주었을 확률. 이래 물어봤다. 그럼 이게 조건 확률 문제가 되는데 이래 적을까? P 지금 뭔데? A가 파란 구슬을 줬을 확률이야. 맞지? 그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A가 파란 구슬을 줬을 확률을 뭐라고 그러지? A가 파란 구슬. 됐어. 그럼 하필이면 언제? B가 흰 구슬을 꺼냈을 때 이러든지. 맞지? 구조를 말해보면 저는 괜찮아. 이게 조건 확률 구조 보면 되지. 그러면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을 다 적는 거야. B가 흰 구슬을 꺼냈을 때 A가 흰 구슬을 줬을 수도 있고 또는 파란 구슬을 줄 수도 있잖아. 맞죠?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 좀 되는 거지. 이게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야. 맞지? 얼마지?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게 뭐냐? 무슨 말이야? A가 흰 구슬을 주고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야. 어쨌든 B가 흰 구슬을 꺼낼 확률이고 또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건 또 뭐가 되냐? B가 흰 구슬 꺼냈는데 A가 파란 구슬 주고 흰 구슬 꺼낸 확률이지. 그 중에 하필이면 뭐가 되냐? A가 파란 구슬 줬는 거니까 요거잖아. 요게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지금 주어진 문제 답이래요. 조건 확률 구조가 동그라미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X 세모는 그 중에 한 개 탁 올라가는 구조지. 맞아 알겠죠? 이건 결국 뭔데? 밑에 분모는 흰 구슬이 나온 확률인데 말로 하면 흰 구슬 줬을 때 흰 구슬 나오거나 또는 파란 구슬 줬을 때 흰 구슬 나오는 것 중에 하필이면 파란 구슬 줬을 때 흰 구슬 나오고 요거 탁 올라가요. 구조가 요 구조. 항상 이렇게 해서 나와요. 됐습니다. 이렇게 조건 확률로 확장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5번이었습니다. 어쨌든 6번. 보니까 서류 전형, 논술, 면접의 3단계를 거쳐가지고 서류 전형, 그다음에 논술, 면접에
면접에 3단계를 거쳐가지고 대학이 선발하는 대학이 있다.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갑이라는 놈이 서류 전형, 논술, 면접에서 불합격할 확률이야. 그렇지? 불합격할 확률이 각각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할 확률이 얼마나? 2분의 1. 논술에서 불합격할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면접에서 불합격할 확률은 10분의 1.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읽어보니까 갑이 불합격하였을 때 쓸 거야. 이게 전치사. 그게 하필이면 면접 단계에서 불합격했을 확률이 들어가는 거야. 맞지? 존재했던 건 똑같잖아. 잘 봐. 하면 전체 사건은 뭐가 되는가? 갑이 뭐야 돼? 불합격해야 돼. 맞지? 불합격하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불합격할 수 있잖아. 말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불합격해야 돼. 2분의 1. 이게 뭐야? 불합격을 하게 돼. 그게 말이야.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지금 분모 정리인 건데 불합격할 수 있는 전체 경우 다 적고 있는 거야. 맞지? 이건 지금 어디서 불합격했는 거야? 여기서 불합격했는 거야. 맞지? 여기서 불합격하면 얼마나? 논술에서 불합격하면 4분의 1이 아니지. 여기서 불합격하면 여기서는 통과하고 여기서 불합격. 맞지? 그러니까 앞에서 뭐는 2분의 1 그런 건데 통과했고 불합격 확률이 서류에서 불합격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합격 확률은 당연히 또 2분의 1이니까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지? 논술에서 불합격 확률이 얼마나 돼? 4분의 1.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뭐 있는 거야? 불합격. 여기서 불합격, 논술 불합격. 그 다음에 맞아. 그래야 되거나 또는 전체 지금 찍고 있는 게 뭐야? 불합격할 확률이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불합격.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합격하고 여기서 합격하고 여기서도 불합격했어요. 합격하고 얼마야? 2분의 1. 요 곱하는 항의가 지금 곱셈 정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합격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또 합격하고 4분의 3. 여기서 뭐 하다고 불합격했다고 10분의 1. 이게 지금 전체 거래. 3개짜리의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지 사실은. 맞지? 여기서 불합격하거나 또는 요것서 불합격하거나 또는 여기서 불합격 확률 중에 하필이면 어디서? 요거 올라오죠. 그다음 탁 올라오고 6분의 1 4분의 3 10분의 1. 이게 지금 마지막 면접에서 불합격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따로 안 나와. 됐습니까? 이게 답이죠. 계산 여러분 하도록 하시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면 53분의 3이 나온다. 맞는지 모르겠다.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제 됐죠. 구조를 잘 기억하라. 구조를. 자꾸 쌤 말에는 그 구조의 틀을 맞춰서 생각하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조정돼서 불합격하였을 때가 전체 사건이니까 불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서류에서 바로 불합격할 수도 있고 또는 요거 통과 여기서 불합격할 수도 있고 통과 여기서 불합격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필이면 마지막에 불합격했는 게 뭔데 이래 되는 거죠. 구조가. 됐죠?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게 6번 문제였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에 관한 내용까지 얘기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독립과 종속. 어떤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독립과 종속은 완전히 반대 말입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입니다. 그래서 자, 독립이란 말은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은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할게 잘 들어. 독립이 뭐라고?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수학적 식으로 말하면 사건 A가 일어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란 말. 독립이란 말은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겠습니다. PA 무슨 뜻이야? A가 일어나는 확률.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야? P A 바 B 이건 무슨 뜻이야? A가 일어나는 확률 맞지? 근데 전체 사건이 축소됐잖아.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거야. 맞지? 이건 그냥 A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A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영어는 구할 확률이 뭔데? A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됐어? 영어도 뭔데? A가 일어나는 확률이지. 그 돈은 같아.
그러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는 뜻이.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맞지? 그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확률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같아지겠네. P, A, 바, B, 요.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 그러니까 A가 일어나기 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A가 일어나는 확률은 다 똑같아진다는 뜻이죠. 예를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은 비율인데 A와 B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동일합니다. A와 B의 비율이 딱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A가 B를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독립이야. 쉽게 하자. 확률이 변하지 않는 독립. 이런 건 가장 쉽게 나와서 좋아. 어떤 농구 선수가 잘 들어야 된다. 자유투를 던졌는데 성공 확률이 80%라서. 맞지?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던졌어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80%.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유투 성공 확률 80%. 제일 처음에 성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공 확률 얼마나? 두 번째 자유투는 두 번 던집니다. 알겠습니까? 자유투는 농구 두 번 던지는데 농구 선수가 자유투 성공할 확률이 80%로 지금 일정한 정해져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 던졌을 때 성공 확률은 80%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던졌을 때 성공 확률은 또 여전히 80%. 성공하고 또 성공하더라도 얼마야? 80%지. 인마가 지금 확률이 얼마야? 80%인데 제일 처음에 실패할 수 있잖아.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 확률은 얼마야? 여전히 80%. 이 말씀. 내가 지금 원하는 요 놈의 확률이, 성공할 확률이 그 전에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80%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동일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A가 일어나는 확률이랑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는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라는 다음 같은 관계식 만들 것이고 그러면 A와 B의 그 분포 상태가 균일하다는 뜻이거든. 다음 일이 벌어지면 이것도 다 벌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B랑 뭐랑 같겠노? 이건 무슨 뜻이야? B가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뭐랑 같나? P, B, 바, A.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또 뭐랑 같지? P, B, 바, A요. 다 같아져. 지금 내가 적고 있는 것들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A와 B가 독립이기만 하면 다음 같은 일이 막 벌어진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이래서 또 적을 수 있겠네? 뭐하죠? P, A, 여집합이라는 거지. 뭐랑 나눠요? 뭐랑 나눠지면? P, A, 여, 바, B. A와 B가 독립은 다음 같은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이. 또 뭔데? P, A, 여, 바, B, 여. 지금 말이 어디로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A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어쨌든 간에 다 같아진다는 것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한 개 더 적을 필요가 없겠죠. 뭐 정도 되겠노? P, B, B 여집합은 P, B 여집합 바 A.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다 같아진다는 독립입니다. 그럼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이라는 뜻이지. 그럼 그 말은 하면 종속은 뭔데? 그럼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야. 그럼 A와 B가 독립이 아니란 말은 종속이라는 뜻이고 종속이 되면 뭔데? 확률이 변한다는 뜻이지.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B가 오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B가 올 확률인데 B가 오고 난다면 연달아서 B가 올 확률이 20%야. B가 오지 않고 B가 올 확률은 70%라 치자. 그럼 자, 이거지. B가 올 확률이 B가 오고 또 B가 올 확률은 인마는 20%라 친다. B가 안 오고 B가 올 확률은 70%라 치나 벌써 다르잖아. 확률이 바뀌잖아. 그 전에 B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지. 이런 것들은 뭔데? 종수. 그럼 독립이랑 종속이 왜 필요합니까? 한다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한다면 독립이라면 뒤에 나오는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공식으로 독립을 계산하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종속이 나오면 수용도를 여기서 일일이 다 따져야 됩니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독립이면 뒤에 나오는 독립시행의 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면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종속이잖아. 그러면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수용도를 버려가지고 일일이 다 따지겠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게 핵심이야. 확률의 핵심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자, 잠깐 집중. 우리가 곱셈 정리에서 배웠던 게 있지. P, A, 도 B. 요런 공식을 점점 배웠잖아. 이게 뭐라 그러잖아.
이게 P A 곱하기 P B 바 A였던 거는 기억하세요. 이게 원래 곱셈 정리는 if지.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if. A와 B가 독립이에요. 네? A와 B가 독립이면 이거랑 같은 거지. 이거는 그냥 P, B랑 같은 거잖아. 맞지? 따라서 어떤 일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니까 P, A 교집합의 B, 얘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PA 곱하기 이게 뭐라고? PB. 그냥 각각의 합을 막 곱하는 거랑 같아지. 그렇지. 학생이 보면 이게 독립을 판단하는 판단시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 공식입니다. 이걸로 판단해야 돼.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걸로 기준할 것이고 계산할 때 쓰는 테크닉이 이 공식을 쓰는 것이다. 독립이면 교집합 확률을 막 곱하면 돼. 우리 합집합 확률에서 그러니까 덧셈 정리에서 덧셈 정리는 어떻게 됐지? P A 합 B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 확률을 계산했었잖아. 맞지? 근데 그때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을 했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공통력이 없다는 뜻이었어. 그러면 뭐 하면 되지? 그냥 막 더하면 되었잖아. 잘 들어봐.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 합집합의 확률은 A와 B가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공통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두 개 막 더하면 되었지. 마찬가지로 곱셈 정리는 A와 B가 언제일 때? 독립일 때. 독립이면 뭐 하면 된다? 그냥 막 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하고 8번에 독립 종속의 판단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자, 보자. 먼저 7번 시작합니다. 7번 들어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보기 중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 것만을 골라라 되는데 일단 A라는 사건이 뭐라고 하면 A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 A가 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A 집합거든. 2, 4, 6 됐어. B가 나오는 사건이 뭐라고?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일 건데 1, 3, 5 똑같다라면 잘 들어봐. 그래서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봤단 말이야. 하면 선생님 어떻게 알았지? 이거 써라. 그럼 적으면 되겠네. PA랑 같은 집 확인합니다. P, A, 바, B. 요거 하나로 한다. 집중해봐. 그럼 P는 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잖아. 얼마지? 전체 사건이 얼마야? 6분의 3이니까 이건 2분의 1 되는 거 알겠죠? 잘 들어. 이거 뭐지? 우리 배웠죠? 조금 방금 집중해야 돼. 무슨 말이야? 비중이지. 비중. 전체 사건을 모르죠. 비중. 이게 전체 사건이야. 1, 3, 5 중에 3개 중에 A 뭐 짝수 있나 없나? 없잖아. 이건 뭔데? 공식으로 3분의 얼마야? 0이야. 전체 사건 중에 짝수 없잖아. 이게 얼마지? 0이네 0. 맞지? 두 개 같나 다르지? 이게 뭔데? 종수입니다. 이게 사는 됐습니까? A 어디는 종수입니다. 이어도 마찬가지네.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적어놨네. A라는 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2, 4, 6 이걸 적어. B라는 사건이 뭐라겠습니까? B라는 사건은 소수라. 소수가 뭐예요? 주사위 소수는 2하고 3하고 5,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 두 놈이 독립이 종식이 물어봤으니까 PA랑 물론 PB 이래저고 상관없다. P, A, 바, B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PB는 짝수가 나오면 좀 전에 보여놨네. 얼마였지? 2분의 1. 맞나? 자, 이거는 뭔데? B 중에 이거 중에 짝수 얼마죠? 있나? 있어요. 얼마지? 3분의 1이 되겠지. 맞지? 같나? 달라요. 종수. 됐어. 그럼 답은 디귿밖에 없겠지. 맞죠? 확인하고 가자. 그럼 디귿은 뭐가 됩니까? 디귿은 소수의 의미는 나온 사건의 A랍니다. 소수는 좀 늘려다시피 2, 3, 5 이게 좀 A 사건이고 B는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지. 주사위를 그래서 두 개 독립인지 종수인지 물어봤으니까 PA랑 여기 지금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판별식스럽게 생각하면 되겠네. 확인하면 PA는
A가 이런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인 거 알겠나? 왜 2분의 1인지 알겠죠? 주사위 줬을 때 6개 중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요 놈은 B 중에 B는 몇 개야? 2개밖에 없네. 2개 중에 이거 중에 소수 이 말이죠. 있네. 3. 같아졌지. 동일. 됐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독립과 종속의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8번만 볼까? 자, 8번은 이렇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오는 사건을 B, 3번 모두 나오는 사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적어야 되겠네. 자, 일단 A라는 사건은 동전을 몇 번 던졌다고? 내가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앞면을 내가 H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조건 나왔단 말이야. H 앞면 나오고. 맞지? 두 번째는 뭐 나왔어?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되는. 이런 경우겠지. 맞지? 또 뭐예요? 첫 번째는 앞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나오고, 세 번째가 앞면 나오고 상관없잖아. 무조건 첫 번째는 앞면 나오고. 됐습니까? 자. 또 있나? 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앞면 나오고 두 번째는 뒷면 나오면 다 했잖아. 두 번째도 앞면 나오고 세 번째는 뭐?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또 앞면 3개 다 나올 수도 있는 이게 지금 A라는 집합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은 어떻습니까? B 집합은 문제에서 적어도 앞면이 적어도 몇 번? 2번 나온 사건이야. 적어도 2번 나온다면 2번만 나오더라도 3번 다 나오고 맞지? 앞면이 2번 나온단 말은 앞면이 2번만 나온다 했잖아. 2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지. 또 뭐 있노? 이렇게 2번 나올 수도 있지. 또 뭐 있노? 이렇게 2번 나올 수 있지. 이게 2번 나오는 경우 하고 적어도 2번 이상이니까 3번 다 하면 다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B집합이 됩니다. 됐습니까? C집합. C집합은 어떻습니까? C라는 사건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뭐가 있지? 앞, 또는 D, 이 두 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기억부터입니다. A와 B는 서로 종속인지 물어봤는데 기억부터. 기억은 A와 B가 종속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립인지를 판단해보고 독립인지부터 B와 누구 A와 B 했나? A와 B니까 뭐가 하면 PA가 뭐라 하면 PA와 B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거겠죠. 그래서 PA는 자 A가 이런 나오면인데 동전을 몇 개 던졌다고? 3개 던졌잖아. 전체 확률은 전체 확률은 얼마죠? 8이지. 2 곱하기 2 곱하기 중에 A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4개밖에 없네. 8분의 4가 되는 거겠죠. 그 말은 맞은지 보자. 이거 뭐라고? B 중에 B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야. B 4개 중에 이 말이지. A란 말은 제일 앞에 H가 있는 거 이 말이지. 한 개 있는 2개 있는 3개는 같나? 다르죠. 따라서 종속이지. 기억은 참이네.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참이잖아. 맞지? 기억은 참이고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A와 C는 독립이 있으니까 PA랑 뭐랑 같은지 PA와 C 이렇게 되지. 이게 같은 말이라는 뜻이다. 맞지? PA는 좀 전에 했다시피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C 중에잖아. C가 몇 개니? 2개밖에 없네. 2개 중에 하필이면 A라는 말은 제일 앞에 H 있는 거잖아. 요거하고 같아졌다는 걸 할 수 있죠. 독립입니다. 니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니은 A와 C는 서로 독립이라고 했잖아. 맞죠? 네. 그러면 맞잖아. 네. 막 B와 C는 종속이거든. 8번 D가 B와 C, PB랑 PB C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B가 나오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여전히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 되는 거 알겠나? 맞지? 자, 얼마나 얼마지? C 중에 C가 몇 개야? 2개. 2개 중에 B는 어떤 경우지? H가 2개 이상이 나뉘어 있는 2개 있어. 또 같은 독립만. 근데 기억에서 틀렸네. 종속했으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독립증서. 독립 시행에 독립수행의 확률 여러 돼 있고 체계는 뭐 공식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적으면 이렇다. 체계 적혀있는 공식이 뭐냐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얘기할 건데 NCR P의 R는 1 P의 N R스 이렇게 있어요. 독립수행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지? 구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자. 항상 들은 왜 가지고 그냥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이 이길 확률이야.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됐어요. 좀 슬프지만 한국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 됐습니까? 하면 일본이 이길 확률은 얼마 됐어요? 3분의 2가 됐어요. 됐어. 비기는 경우가 없다 치자. 라고 했는데 한국이 물어보는 거야. 한국이 3승 2패 그건 맞나? 2승 1패 3승이 2승 한국이 2승 1패 할 확률을 물어봐요. 그럼 3번 사가지고 2번 이기고 한 번 졌다는 뜻이야. 그럼 한국이 이긴 걸 동그라미 하고 지는 걸 내가 X가 한다는 거야. 어떤 나왔어? 동그라미 지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이기고 지고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지고 이기고 이길 수도 있겠어. 맞나? 잘 들어봐. 하면서 봐. 한국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3분의 1.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또 얼마야?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겨야지. 3분의 1 그리고 져버렸네. 3분의 1 맞나?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뭐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됐어? 자, 하면 반바지만 요 놈이 지금 얼마? 3분의 1에 몇 승이야? 2승 그 다음에 3분의 2는 몇 승이지? 1승이지 이래 되거나 또는 이래 되거나 또는 이래 되거나 다 가는 거죠. 이것도 요것도 다 똑같네. 얼마? 3. 요게 답인데 이 3이 뭐냐? 3. 이 3이 안 쓰면 이래 되지. 너 잘 봐. 몇 가지지? 요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 말을 다시 말해보면 동그라미 2개랑 X 한 개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 중에 야지 생각. 3개를 일렬 배열하는 거는 3, 6, 2야. 같은 것들의 개수 몇 개 있지? 2팩, 1팩 적어나 말하지 말고 요게 주하고 말하면 뭐랑 똑같은 거지? 3, C2가 되는 거지. 제공식. 됐죠? 그럼 이거 언제 쓰지? 한국이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이길 확률이 항상 얼마야? 3분의 1로 결정되어 버렸잖아. 확률이 변하지 않잖아. 맞지? 한국이, 자, 이 말이야. 한국이 잘 봐. 한국이, 이기는데, 이기고 또 이길 확률도 여전히 3분의 1이잖아. 지고 이길 확률도 여전히 3분의 1이잖아.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독립입니다. 독립이니까 독립시행의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지. 요 P가, 이게 뭔데? 이길 확률 P. 이거는 1 빼기 P니까 질 확률이지.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한국이 2승 1패 했다는 뜻이야. 앞에 뭐죠? 배열 방법수. 말 같은 거지. 전체 몇 개? 3개 일러 배열 중에 2패 이렇게 배열수. 이게 끝이. 독립시행이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그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자.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NCR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그 P가 중요해요. 내 예를 한 개 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으면 한국이 이길 확률이 만약에 뭐 5분의
3을 나왔어. 5분의 2 나왔어. 5분의 2. 똑같네. 6분의 2. 3분의 2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패할 확률이, 질 확률이 6분의 1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길 확률이 비길. 무슨 거대 확률은 뭐냐면 다른 6분의 3이니까 6분의 3이라고 치자야지. 라고 할 때 한국이 2승 1무 2패를 할 확률을 물어봐. 맞지? 보다시피 확률이 다 결정되어 있잖아. 독립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2승, 이게 확률이 얼마라고? 6분의 2. 즉 3분의 1로 예를 쓸게. 6분의 2가 몇 번이겠다고? 2번. 그 다음에 비길 확률이 얼마지? 6분의 3이. 한 번 비기고. 됐습니까? 질 확률이 6분의 1이가 두 번 적단 말이지. 맞지? 1을 해야지. 총 몇 개야? 5팩토리얼. 2팩, 1팩, 2팩. 요 같은 경우는 조합을 계산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5C가요.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앞에 나오는 이게 사실은 조합으로 책에도 표시해놨지만 사실은 이놈들을 일렬배라는 방법이잖아. 두 개면 조합으로 계산은 세 개면 못한다. 그러니까 셈처럼 계산해야 돼. 말이 어쩌겠어. 요게 강호.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들 앞으로 가보자. 자, 9번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9번.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쓸 거다. 그게 바로 독립식이죠. 앞면이 나오는 사건 A라고 동전을 100개 던졌을 때 사건 A가 R에 일어나는 확률을 PR로 나타낸다. 알죠? 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동전을 던지는 시행 자체가 뭔데? 독립이야. 앞면에 나올 확률이 항상 얼마지? 2분의 1로 결정되어 있잖아. 맞지? 라고 할 때 동전을 100개 던졌을 때 A가 R에 일어나는 확률이 PR이라면 P50이란 말인데 P50이란 말이지. 50 일어나는 확률이 몇 번 던졌을 때? 100번 던졌을 때 앞면에 50번 나올 확률이 이 말이잖아. 맞지? 계속 이 말은 앞면에 나온 걸 내가 쓰기도 하고 뒷면에 나온 걸 패란다는 건데 50승 50배 이 말이지. 맞지? 앞면에 몇 번 나왔다고? 2분의 1에 50번 나오고 뒷면에 나온 확률이 얼마인데? 여전히 2분의 1. 그러면 50번 나오고 이래서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별 순서가 들어가지. 100 팩토리얼 50, 150 까지 됐죠? 요거. 그 다음 밑에는 P51로 되어 있잖아요. P51. 나나? 자, 그놈은 하면 돼. 50 한 번에 앞면에 나온다는 것이니까 여전히 똑같이 2분의 1의 몇 승이야? 51승이면 2분의 1의 몇 승이니? 49승이 되겠죠. 뭐가 이랬죠? 여전히 뭔데? 100 팩토리얼 51 팩토리얼에 49 팩토리얼 뭐가 됐나? 됐습니까? 다 계산하는지 아니겠지. 그래서 물어봤는 게 요 놈분의 요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요 놈분의 요 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뜻이고 요 놈 계산해봤자 얼마냐? 2분의 1의 100승이고 곱하면 이것도 왜 되는 거야? 2분의 1의 100승이니까 똑같은 거야. 약분의 150 마치 100 똑같은 거 약분의 150 됐습니까? 자, 요 놈은 50 팩토리얼하고 얼마나 계산하면 약분하면 얼마 남지? 51 나오면 알겠죠? 맞지? 50 나오는 거 알겠네? 51 팩토리얼하고 50 팩토리얼 약분하면 50. 인마가 약분하면 이게 뭐야? 50 남는 거 알겠나? 그래서 남은데 51분의 1분의 50분의 1 이렇게 말해요. 얼마씩 이렇게 답은? 50분에 그렇지. 50분의 51 이렇게 답이 쉽죠. 10번 개 피부병 치료제의 완치율이 75%. 확률이 결정됩니다. 개를 피부병의 치료제를 완치할 확률이 항상 75%로 결정되는 거지. 독립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피부병에 걸린 4마리의 개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3마리 이상의 개가 완치될 확률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4마리한테 3마리가 완치되든지 또는 4마리 다 완치되든지 맞지? 3마리가 3마리만 완치. 3마리 완치. 3마리만 완치. 또는 더하기겠네. 맞지? 4마리 다
완치될 확률을 물어봤는데 하면 75%란 말은 4분의 30 확률을 말합니다. 세 마리가 쓴단 말이 맞잖아요. 4분의 3 몇 마리? 세 마리가 완치되고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슬프지만 죽었다는 뜻이지. 얼마야? 4분의 1 한 마리 죽었다는 뜻이지. 그렇죠. 앞에 적어야 된다. 이거 안 적으면 안 되지. 4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게 뭐지? 요래 되거나 또는 더하기 됐어. 네 마리 다 완치된단 말은 4분의 3에 완치된 놈이 네 마리 다 돼. 하면 죽는 놈은 빵 마리. 이게 1이야. 곱하면 하나 사실. 그렇지. 앞에 얼마 적어야 되지? 4팩토리얼 부모 무슨 4팩 0팩인가 0팩으로 돌아가는데 2라고 똑같은 거야. 또 계산하면 돼. 계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되죠? 하면 숫자가 큰 숫자 나오는 모양이에요. 256분에 256분에 189라트에서 5번 답이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할 수 있잖아. 됐죠? 독립시행의 확률 언제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심플한 거 하고 있는데 좀 더 복잡해져서 조건부 확률이가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막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정확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그놈은 전체 사건이 축소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11번 지금 하고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시행이 되지. 독립은 뭐라고?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시행하면 되지. 자, 이거 보자.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4번 던졌습니다. 점 P가 2,3이 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 또는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점 A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자, 적어보자. 그 다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5 또는 6에 나오는 사건 6 나오는 사건은 B라 하지만 바로 적자. 봐봐.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결정되어 있잖아. 주사를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항상 얼마인데? 6분의 4지. 맞나? 6분의 4. 이 됐죠? 얼마지 그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항상 3분의 1로 결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되겠네. 5 또는 6이니까. 맞지? 그거 이랬어. 여러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자, 그럼 4 이하의 요 눈이 나오는 횟수가 지금 몇 번인지 몰라. 요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A번 나온다. 진짜 A번. 맞지? 요는 몇 번 나오지? B번 나온다. B번 나오다. 몇 번 나오는지 모르잖아. 몇 번. 됐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총 몇 번 던졌지? 주사위를. 다시 주사위 몇 번 던진 게 아니고 A번 나오는데 잘 봐봐. 하면 어쨌든 간에 요 놈이 4 이하로 나오면 아유 복잡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만큼 나오나? 플러스 2만큼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뭐라 했습니까? 플러스 1만큼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0,0에서 출발해가지고 2, 얼마 같다고? 2,3로 간단 말은 이게 몇 번 나왔단 말이야? 한 번 나오고 이게 한 번 있어. 맞지? 이만 몇 번 나왔어? 3번 나왔다. 요까지를 만들어내면 좀 복잡할 수 있고 끝났지 뭐. 이걸 내가 승이라고 이걸 패를 한다 보면 몇 승 몇 패? 1승 3패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럼 얼마야? 3분의 2 나올 확률이 몇 번 나왔다고? 한 번.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번. 독립시행인 알겠지? 확률이 개천됐으니까 앞에 문제가 4팩토리얼에 3팩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되겠다. 계산할 수 있을 거고 하면 답은 81분에 8이 나옵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쌤이 좀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큰 핵심적인 맥락이 그건가?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뭐 배열 방법 조합으로 계산하지 마. 물론 이거 계산하면 4시 1 똑같은 답 나옵니다만은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조합 계산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거기까지 해서 조건 확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과 종속의 문제까지 수학적 개념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